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을 위한 직무 분석 강의를 맡은 양민입니다.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직무 정보 탐색 방법 안내고요. 두 번째는 직무 인터뷰 방법 안내입니다. 자, 목차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직무의 정의고요. 두 번째는 직무 정보 탐색입니다. 자, 그러면 직무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무란 무엇인가? 혹은 직무가 결정되신 분들은 내가 가려고 하는 직무의 정의는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직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는요, 가업 및 작업의 종류와 수준이 비슷한 업무들의 집합으로서 특히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갖고 담당하여 맡은 일을 의미합니다. 즉, 어느 정도 비슷한 업무의 내용을 가진 직위들을 하나의 관리 단위로 설정한 것이 직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직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하니까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무 혹은 결정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결정한 직무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자, 떠올리셨어요. 자, 직무를 결정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직무 결정, 직무 설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정보예요. 자기 정보 안에는 내가 갖고 있는 성격,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흥미,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적성,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 정보는 내가 이 전공을 했을 때 어디로 진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심이 있는 직무가 있다면 그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한 기본 정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의사결정이 가능하십니다. 직무를 설정을 못 하셨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학생들이 가장 많은 이유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정보가 부족해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을 못 하셨다면 혹시 정보가 부족해서는 아닐까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무를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직무 설정은 전공 기반. 내가 현재 전공하는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직무를 한번 탐색해 보는 방법이 있고요. 전공 외 분야에 진출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전공 외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가 있는지에 대한 탐색을 하신 후에 여러분하고 잘 맞는 분야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업이나 직무 정보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한 분석은 경험을 통한 분석보다는 조금 더 덜 효과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그러면 자료를 통한 분석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자, 보시면 여러분의 학과 홈페이지 있죠?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 우리 학과는 비전이 뭐고 학생들은 어떤 걸 공부하고 이 공부를 하면 어디로 가실 수 있어요 하는 것이 대부분 학교의 학과 홈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채용 사이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하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도 분석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가시면은 직업인들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해놨거든요. 그런 자료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인터뷰 내용도 있고요. 개인 차원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인터뷰 같은 것도 있으니까는 저는 좀 공식적인 것들을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한 분석은요. 기업에서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석하시거나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그 직무를 경험해 보시는 거. 그리고 주변 인맥을 활용해서 실제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인터뷰를 조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직무나 직업을 탐색할 때 어떤 것들을 조금 보면 좋을까? 첫 번째가 정의입니다. 마케팅이 뭐 하는 건지, R&D가 뭐 하는 건지, 뭐 생산 관리가 뭐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정의에 대한 것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업무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요로 하는 역량 K, S, A. K는 난리지, S는 스킬, A는 애티튜드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도움이 되는 활동 및 자격증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에서 경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향성이 정해져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을 위해서 그 직무에 도움이 되는, 그 직업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나 자격증 같은 것들도 반드시 조사하시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KSA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는 knowledge입니다. 지식. 자, K는 교육을 통해서 습득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직무는요. 어떤 교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직무에 그 지식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식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킬은 훈련을 통해서 습득되는 특정 태스크, 수행 능력. 자, 예를 들어서 설계 직무에 지원을 했어요. 그럼 설계를 하려면 도면을 이해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손으로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설계 프로그램들이 다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설계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S, 스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티튜드입니다. 애티튜드는 일을 수행하는 자세, 태도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는 가치인데 각 직무마다 우선순위를 조금 따져보자고 한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연구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되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정도의 어떤 시도와 고민과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연구 성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적극성이 필요할까요? 책임감이 필요할까요? 두 개 다 필요하겠지만 뭐가 더 우선시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책임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무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시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직무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워크넷을 통해서 직무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인데, 자, 워크넷은 다 아시죠? 어디 들어가면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도 다 아시죠, 여러분? 그죠? 네.
자, 워크넷 들어가셔가지고 직업 진로 파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직업 정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예, 직업 정보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찾으시면은 직무 정보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직무 정보하고 직업 정보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요. 예, 그래서 여기서 좀 기본 정보를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안내해 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자비룸이라는 사이트예요. 요거는 취업 전략 세우기 카테고리에서 자비룸 직무 사전을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직무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로그인 없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비용이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채용 사이트 중에서는 잡코리아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잡코리아의 그 직무 인터뷰는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직무지만 다양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보시면은 조금 직무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좀 찾아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뭐 여러분의 그 직무 명칭을 바로 치셔도 아마 대부분 다 나올 거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 소개를 굉장히 다양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많이 소개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코멘토라는 사이트, 그리고 있다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들은 데이터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무료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궁금한 내용을 보려고 하면 구독을 하라고 해요. 이따랑 코멘토 요 회사가 학교에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이따하고 코멘토를 구독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학교의 홈페이지에 잘 찾아보시면 여기를 들어가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무료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연동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잡코리아에 있는 직무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탐색하는 예시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 경영지원이라는 직무를 탐색하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런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 읽어보니까 이제 회사의 업무의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각 부서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영지원이라는 부서는 회사 사람들하고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나 보다. 그리고 뭔가 회사 전체 업무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네? 그러면 그냥 부서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회사에 있는 다른 부서 사람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조금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읽는 거예요. 네. 근데 한번 보실게요. 또 한번 읽어보면은 에이더의 전반적인 세무와 회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대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대요. 이외에도 인사 및 노무, 복지제도 관리, 결산, 경영 지원 업무를 비롯해 네. 온라인 몰 입점, 제품 리스팅 업무도 수행하고 있어요. 되게 많은 일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는 세무회계 관련 일을 한대요. 그럼 세무회계 관련 지식이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나 노무 관련된 일도 하네요. 그래서 인사 노무 관련 지식을 조금 갖고 있으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가면서 읽는 겁니다. 네, 옆에다 표시해주면서 자, 모르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봤는데 모르는 단어나 개념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재검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뭔지. 그리고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직무정보 서칭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무정보는 어디에 들어가면 딱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정보를 축적하려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조금 하셔야 돼요. 책 같은 것도 요즘은 직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책도 되게 많이 내잖아요. 그런 것도 읽으면서 실제로 직무에서 일어나는
뭐 현장에서 생생한 것들을 또 간접 체험할 수가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읽어보면은 매일 아침에 출입 통제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의 출결 사항을 확인한대요. 이야, 엄청난 일을 합니다. 출결 사항을 확인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뭐하고 연결될까요? 월급이랑 연결이 됩니다. 회사를 왔는지 안 왔는지. 그죠? 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성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 담당자인데 맨날 지각을 한다거나 맨날 자리를 비운다거나 하면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또 읽어보니까는 아까 앞에서 나왔던 얘기랑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게 ERP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이 조금 보입니다. ERP가 뭔지 개념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면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전에 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 아까 세무도 중요하고 하더니 ERP 프로그램 또 언급하는 거 보니까 저거 프로그램 뭐 수료를 하나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좀 읽어보니까 또 시기별로 중요한 업무가 조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고, 스트레스를 조금 받겠다라는 것들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쭉 또 밑에를 한번 읽어보니까 꼼꼼한 성향의 사람이 좀 좋다. 그리고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봤어요.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좀 하는 겁니다. 그냥 저거 하나만 보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얻은 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여기 워크넷에 가가지고 경영 지원이랑 총무, 일반 사무원이랑 조금 비슷하고 유사한 업무예요. 여기는 경영 지원이라는 명칭으로는 딱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걸 좀 찾아서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정보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문서 작성 역량이나 회계 관련 지식이나 커뮤니케이션 역량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하겠다라는 예측이 도출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경영 지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역량은 뭔지에 대한 것들을 1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완벽한 자료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추가해 나가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직무 정보 서칭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채용은 직무 중심 채용이기 때문에 이 어렵지 않은 일을 꼼꼼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경영 지원 업무를 KSA 앞에 조사한 내용으로 쭉 나눠봤더니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질문으로 만들어서 따로 기록을 좀 해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용 공고를 조금 살펴보는데 여기서 사람을 뽑는데요. 그 누구를 뽑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쫙 나옵니다. 한솔 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전기전자 솔루션 회사입니다. 네, 전기전자 솔루션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는 신입 채용 절차가 신입 채용, AI 역량 검사, 면접 전형, 채용 검진, 인턴십, 최종 합격 뭐 이렇습니다. 우린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자, 여기서 필요로 하는 건 뭐냐? 인턴을 뽑는데 HW 개발입니다. 그래서 뭐 밑에 이제 뭘 개발하는지에 대한 걸 자세하게 써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SMPS 관련 자재 관리하고 파트리스트, 회로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는 저렇고 우대사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대사항은 이게 있으면 플러스가 될 수 있어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밑에 경력직 뽑는데 자격요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필요한 이 직무를 실제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이 자격은 갖춰야 돼요 라고 하는 거를 명시해 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게 가려져서 그런데 신입은 학사 이상이어야 되고 전기전자, 전력전자 관련 전공자가 이제 우대가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우대사항은
PCB 아트워크 툴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전기, 전자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보통 국가 자격증이겠죠. 그리고 어학 우수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이게 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다 제주도에 있는 채용공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포도 무지엄 운영 지원팀 을 뽑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주요 업무가 컨텐츠 기획 제작 그리고 미디어 관리 이런 것들이고요. 자격 요건은 신입이 지원이 가능한데요. 경력자를 우대한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써 있어요. 경력자 어디에서 몇 년 이런 업무를 한 사람이라고 써 있고, 우대하는 사항에는 영어 커뮤니케이션 가능자, 그리고 홍보 마케팅 관련 전공자, 그리고 기획 관련 업무 경험자, 그리고 SNS, AI 숙련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무에 따라서 꼭 중요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채용 공고들을 보면은 요즘은 뭘 중요시 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격 요건 확인하고 업무에 대한 소개, 자격 요건 업무, 그리고 플러스 요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눠져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다 이렇게 다 완벽하게 나누어지진 않고요. 회사마다 이런 채용 공고의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직무 인터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직업이나 직무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하냐? 직업 인터뷰를 통해서 해결하고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직접 경험해서 해결하고요. 자, 인터뷰를 하는 것을 조금 좀 살펴보면 주변의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좋습니다. 나의 주변에 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좀 찾는 것부터 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맥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인맥을 한번 펼쳐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맥 지도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무 인터뷰 하는 것에 대한 요령을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교내외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현장 실습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인맥이 생기잖아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인터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SNS를 활용해서 관심 분야의 종사자한테 직접 DM을 보내는 것들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박람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기업 채용 박람회나 이런 것들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 가셔가지고 명함 받으시고 질문하시고 하셔가지고 추후에 이제 관심 생기는 것들을 어디 박람회에서 봤던 누구누구라고 한다. 그때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메일 쓰면서 인적 네트워킹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인적 네트워킹이에요. 대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인맥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인적 자원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족 및 지인, 주변 사람들, 아까 인맥 지도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학과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우리 학과 출신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진출한 선배님이 혹시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터뷰 2단계. 일단 같은 직업이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3명 이상은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을 만나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1년차 이상을 인터뷰하는 걸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와서 1년 정도는 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정도 된 사람, 뭐 더 안 된 사람도 괜찮아요. 6개월도 괜찮아요. 인터뷰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메일이나 문자로 인터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메일이나 문자 인터뷰도 가능해요. 네, 가능하니까 꼭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면 무조건 다 오케이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터뷰 관련 질문지를 만드는 겁니다. 질문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만 갖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인터뷰를 하기 전에 사전에 뭐 일주일 전이면 좋겠고요. 이거를 메일로 좀 보내주는 거예요.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나오는 당사자가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이제 배려예요. 예, 그래야 또 여러분의 양질의 인터뷰 내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텝에서는 술자리는 좀 지양하세요. 내가 지금 이 하는 인터뷰는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를 조금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조용하고 레코딩이 가능한 환경에서 인터뷰를 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인터뷰 하시고 나서 술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해가지고 환경 체크하고 인터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인터뷰 내용을 레코딩 하실 거라고 한다면 몰래 하는 거 아니고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레코딩을 하는 거를 조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일에다가 조금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작은 선물을 좀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좀 드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마치고 가서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인터뷰가 얼마나 좋았고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문자나 혹은 메일 같은 것들로 조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후에도 안부 문자나 메일 같은 것들을 조금 가끔씩 보내세요. 그게 인증 네트워킹이잖아요. 인터뷰 내용 정리해서 그분한테 공유해주면 아마 그분 되게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 작업까지 하시면은 아마 되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왜냐고요? 이 방법으로 학생들이 많은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네. 직무 인터뷰 질문지는 첫 번째는 기본적인 내용 질문하시면 돼요. 연봉이 얼마인가요? 워라밸이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질문하는 거 예의 아닙니다. 아까운 시간, 귀한 시간 내셔서 인터뷰에 응해 주셨는데 인터넷만 쳐도 나오는 내용을 질문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되게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 힘든 것들을 질문을 만들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검색 결과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다 다른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좀 확인 차원에서 한번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세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하루 일과가 어떠세요? 뭐 월말에 처리해야 되는 일이 따로 존재를 하나요? 뭐 1년 중에서 어느 시기가 제일 바쁘세요? 뭐 그때는 어떤 일을 주로 하세요? 구체적으로 조금 물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서 기본 정보 조사하고 채용 공고에 나오는 직무 정보 조사를 해서 실제로 직업인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직무에 대한 정보를 쫙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이나 우대사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정리하고 현재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정리를 쫙 하고 그리고 미래에 내가 되려면 뭘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직무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